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호입니다. 고우 세계 속으로 세계시장 진출, 나만의 노후하우 편에서는 저와 옆에 계신 경기호 사장님 둘이서 각자 경험한 바를 토대로 어떤 사업으로 수출을 시도했고, 나만의 노하우는 무엇이었으며 과정은 어떠했고 중요한 점들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의 진솔한 이야기가 수출을 희망하는 농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사장님께서는 송이울과 머시멜이라는 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로 계시는데 먼저 사업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머시엠은 새송이 버섯을 수출하는 전문 기업으로서 농식품부가 지정한 수출 선도 조직입니다. 2008년도부터 새송이 버섯이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의 주력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2007년도 160만 달러를 시작으로 2013년도 1,400만 달러로 올라서면서 머시엠은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소했던 새송이 버섯이 수출 주력 상품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수출 농가들이 모여서 머시엠이라는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면서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바이어를 통해서 수출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물량 공급이 어렵고 단가 결정 등 또는 수출 협상에서 교섭력이 약해져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자 수출에 관심이 있던 농업법인과 농가들이 자본을 공동으로 투자하여서 회사를 설립하였고, 그 회사가 바로 농업회사 법인 머시엠입니다. 네, 그러면 버섯 수출 시장은 어떤가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권역은 물론이고 북미, 서유럽엔 네덜란드, 스페인, 독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추세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머시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기호 사장님께서 계시는 좋은 술 세종에 대한 이야기와 막걸리 수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저희 좋은 술 세종은 막걸리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또 막걸리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신상품을 출시해서 우리 술을 세계 시장에 전통주로서 자랑스럽게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우선 쌀 막걸리를 기본으로 하고요. 기능성 막걸리, 알밤 막걸리나 유자 막걸리, 기타 기능성 막걸리를 가지고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막걸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호황을 누렸던 제품입니다. 그러나 저희 막걸리는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에서부터 특히 일본 시장에서 이 막걸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열풍이 일본서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도 그동안에 이제 상당한 막걸리의 선호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침체기에 있습니다. 특히 일본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일 관계의 어떤 좋지 않은 관계 때문에 일본 수출이 매우 열악해 돼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해서 저희 특히 중국, 동남아 쪽에 열심히 바이어들 만나는 등 해서 수출을 좀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은 아무나 수출을 할 수 있는 높은 경지의 분야는 아닙니다만은 나름대로 치열한 노력과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는 영역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경기호 사장님이 계신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전통주 시장은 원래 과거부터 시설면이나 여러 가지 열악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출하는데 걸림돌이 돼 있고 한데요. 요즘은 이제 저희가 시설 보안이라든지 각종 그 인증 제도를 통해서 뭐 위생적인 그런 설비를 많이 갖추고 해서 수출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ISO 9001이라든지 22000 또 세계 해썹 기준에 맞춰서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수출하다 보니까 세계 경쟁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이러한 경쟁력을 갖추려면 우선 우리의 설비를 모두 세계 수준에 맞추는 그런 설비를 갖추고 또 품질 또한 상당히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국내산 막걸리의 원료를 사용한 알밤 막걸리라든지 또 쌀 막걸리, 기타 기능성 막걸리를 가지고 저희가 세계 시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인상적인 노력을 하고 계셨군요. 저도 노하우를 공유하자면 저희 머시엠은 18개 법인과 37개 농가가 참여하여서 규모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새송이버섯 생산시설 보유 면적만 97,000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송이올 역시 머시엠 회원사 중에 한 곳입니다. 머시엠 회원 농장은 송이올이 있는 안성을 비롯해서 경부 김천, 경남의 청도, 의령, 함양, 그리고 전남의 화순, 충남의 아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니 펼쳐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하루에 39톤씩 연간 14,000톤의 새송이 버섯을 생산해서 수출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새송이 버섯 전체 수출 실적 가운데 머시엠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72%에 달하는 것을 보면은 나름대로 저희도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농가들이 회원사로 참여해서 새송이 버섯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국산 새송이 버섯이 세계 시장 버섯 시장을 갖다가 석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FTA 등 시장 개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소규모 농가들도 기술 지원을 통해서 수출에 나선다면 그만큼 농가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농업 발전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생산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을 위해서 연구 개발, 그 다음에 농가 교육 강화, 그 다음에 국제시장 동향 파악 등을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이 저의 노하우라면 노하우일 겁니다. 예, 말이 나온 김에 저의 노하우를 좀 더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인증서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나라의 어떤 그 수출을 하기 위한 사전 조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제가 이제 외국의 바이어들을 이렇게 상담하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맛과 여러 가지 향,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가 수출을 임해야 되고 상품 개발에 임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를 같을 봐더라도 부산에서 느끼는 막걸리 맛, 예를 들면 서울 시민들이 느끼는 맛, 또 해외 일본인들이 느끼는 맛 다 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단맛을 엄청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보다는 막걸리를 생산할 때는 단맛을 많이 내서 일본 시장에 내놔야만이 일본에 수출하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요. 이런 것들을 시장 조사를 하려면 우리 개개인이 나가서 바이어를 만나든지 이렇게 하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지자체에 가면 시장 개척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좀 활용해서 해외에 나가서 바이어들을 이렇게 만나는 또 여러 가지 뭐 AT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코트라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빠짐없이 참여해서 일단은 뭐 현지를 가봐야 그 나라의 어떤 문화도 알고 그 바이어들을 접촉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국내에는 장돌뱅이처럼 다니지만 해외 역시도 많이 나가서 우리가 그 바이어들을 상담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만이 우리가 수출하는 데는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 저는 하여튼 뭐 해외 전시회라든지 뭐 이런 데는 뭐 빠짐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김일중 사장님께서도 또 남다른 노하우가 또 더 계실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요. 예, 머시엠은 농가가 안정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가격으로 원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버섯 재배에 필요한 원료 또는 배지 개발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재료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환율 변동과 그 다음에 품귀 현상으로 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것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 공급을 규모화 단일화하여서 가격 변동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되었던 우리끼리 출혈 경쟁을 막고자 버섯 수출 협의회를 통해서 수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은 판촉 및 그다음에 해외 박람회 참가 등을 연합법인에서 주도하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출 농가가 직접 바이어를 발굴한다면은 우리끼리 경쟁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일본과 중국인데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있고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품질적으로 우위에 서 있기 때문에 수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시장에서 우리끼리 경쟁을 한다면은 결국에 우리의 수출이 저해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수출을 성공한 경험이 있다고 혹은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해서 수출의 문턱을 넘기는 쉬운 건 아닙니다. 저도 여전히 수출의 현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비 수출인에게 현실적 대비를 해 수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에서 상품을 신선하게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수출 과정에서 컨테이너 분량으로 상품이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영세한 수출 농가가 운송회사나 크나큰 선박회사를 상대로 싸우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희가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느끼는 건 수출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러한 세세한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운송과 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운송비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는 연간 수출 실적이 25만 달러 이상인 업체에게 그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이 작은 업체들이 상당히 수출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꾸로 25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은 상당히 그런 혜택을 안 받아도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 회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오히려 거꾸로 작은 회사일수록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서 저희 농식품을 생산하는 또 가공하는 이런 우리들이 수출하는 데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바이어에게 샘플을 보낼 그 기회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건 괜찮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해외 샘플을 보내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전통주는 오히려 우편 택배 같은 경우도 술이라는 어떤 그런 특수성, 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제도적으로는 조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샘플을 보내서 반송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현지에서 폐기 처분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 직접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정책적으로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류 시장에서 겪는 특별한 현실도 있으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일반 상품과는 달리 부가세 외에도 주세라는 세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부 자재값도 상당히 상승해 있는 그런 입장이고 수출을 위해서 주세 부분도 관세 뭐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 사장님께서도 버섯 시장에 느끼는 다른 현실이 있으시겠죠? 머시엠은 버섯을 유럽으로 항공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버섯을 수출할 때 선박으로 40여일 동안 걸려서 수출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농가는 최소한도 50여일 동안 버섯의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버섯을 생산했고 당연히 그에 따른 농가의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항공 수출이 시작이 되자 지금까지는 유럽에 수출을 생각할 수 없었던 수출자가 출현하여서 과당 경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출 단가가 항공 수출의 단가가 선박 수출 단가보다 인하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출량도 그와 따라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출 창구를 선도 조직인 연합 법인별로 창구를 단위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세계 새송이 버섯 시장을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지만 중국은 최근 버섯을 소득작물로 인식해서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버섯 재배 시설에 설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수출량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도해온 새송이 버섯 시장을 중국에 빼앗길까 봐 두렵습니다. 정부나 수출자가 합심해서 우리 농가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의 수출의 성공이란 이름으로 나왔는데요. 어려운 점만 이야기하다 보니 시청자들께서 상당히 당황하실 것 같네요. 그렇지만 이런 사실은 현실이기에 공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수출에 먼저 발을 뗀 수출인으로서 수출에 관심이 많은 농민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죠? 네,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면은 농사나 짓자라는 이야기가 종종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현대 농업 시대에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는 농업도 전문가가 해야 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특히 수출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면은 살아남기 힘들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개인별 경쟁보다는 뭉치고 그다음에 규모화 내지는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례가 뉴질랜드 키위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제스프리 브랜드는 다 망해가는 키위 농가가 수출을 위하여 설립한 수출 단일화 법인입니다. 가까운 슈퍼에서 제스프리 키위를 살 수 있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히 농업 관련 공부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 사장님께서도 우러나오는 이야기 한마디 하셔야죠. 네. 저는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에 가서 만나보고 부딪혀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상품에 대한 공부, 연구, 개발만이 세계 시장에 우뚝 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로 각자 수출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끝내볼까요? 예, 해외에 나가서 고부가가치 전통주를 수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막걸리는 너무 저렴합니다. 오가릭 나이스 와인이라는 즉 유기농산물로 만든 전통주를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 고급주로 인정받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술, 우리 막걸리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애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도에는 선도적 머시엠은 수출을 3천만 불까지 달성해 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고품질 버섯 그리고 건조 버섯 등 수출 유망 품목을 개발하고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포장 개선 레시피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네, 김장님 모시엠이 꼭 3천만 불 꼭 달성하도록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 혹시 또 청주를 지나가는 길에 들리면 막걸리 한 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잘 익은 막걸리를 한 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일중 네, 경기였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사업을 하면서 가장 즐거운 점이 있다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네,
술이 잘 익어갈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술이 발효실에서 들어갔을 때 가뭄에 마치 단비가 오듯이 샤 하는 효모의 그 소리를 들을 때 정말 기분이 좋고요. 또 이 술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술을 담그면 그 술을 먹은 모든 이들은 싸움을 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술을 담그면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술이 빚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늘 우리가 발효실에 들어가면 효모와 대화를 하죠.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 술을 모든 이에게는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도록 꼭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더불어 이 막걸리는 우리는 술이라기보다는 문화입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이기 때문에 술을 떠난 문화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해외에 수출할 때도 저는 우리 문화를 수출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문화적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농업을 하면서 살얼음 일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산 원가와 관계없이 수급에 의해서만 가격이 결정되는 경매 제도,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농업인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농업인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농업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이 된다면 이 농업을 하면서 좀 즐거운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장님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네, 사업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가족이죠. 가족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많이 큰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이제 와이프가 그나마 그래도 옆에서 지켜주고 많이 신경을 써줘서 아이들도 둘 다 잘해서 서울대학교를 둘씩이나 보내고 저희 사업에다 일 파트너로다가 일을 이렇게 같이 도와주는 저희 와이프에게 항상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다른 분야에서 근무를 할 때는 삶의 재충전을 위해서 여가를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에 들어와서는 휴일은 물론이고 공휴일도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멀리 가족과 함께 추억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저 역시 가장 소중한 것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